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이정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설명에 이어서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GPU가 더 이상 GPU만을 그래픽스만을 위한 프로세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 애니메이션 그래픽스 분야를 넘어서 의료 영상, 생물 정보와 슈퍼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GPU가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GPU는 일반 그냥 보통 GPU가 아니라 요즘은 GPU라고 부릅니다. 요 앞에 붙은 GP가 의미하는 것은 General Purpose, 그러니까 특정 그래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GPU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요즘은 GPU를 GPU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GPU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GPU는 멀티트레이드 벡터 프로세싱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매시블리 패러럴한 매니 코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GPU를 우리가 분류할 때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스레드라고 부르는데요. 새로운 용어인 것 같아요. 옛날에 플린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르면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멀티플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멀티플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GPU는 굉장히 스레드 중심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심트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은 매니코어가 벡터 프로세싱을 진행하고 있다. 근데 그 벡터 프로세싱이라는 것이 멀티 스레디드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자세히 심트에 대한 소개는 위키피디아에 가시면 좀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과거에 GPU가 그래픽만을 처리할 때는 어, 버텍스 쉐이더라고 해서 버텍스 쉐이더와 픽셀 쉐이더가 구분되어 있어서 특정 연산을 수행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두 개의 쉐이더가 하나의 쉐이더로 통합되면서 이 쉐이더가 일반적인 연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쉐이더의 개수가 또 증가하면서 병렬로 많은 연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유니파이드 쉐이더는 일반 보통 연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제 GPU가 그래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데이터 연산을 위한 어, 가속 장치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GPU와 심투에 대해서 조금 더 프로세서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의 프로세서에서는 뭐 이제 리스크 머신이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리스크 머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C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면 이게 컴파일돼서 명령어 하나하나로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명령어들이 순차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수행이 되었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조인 것이죠. 근데 어, 이제 병렬 처리가 확대되면서 데이터 패러럴리즘이 좀 크게 확대되었고, 이런 데이터 패러럴리즘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벡터 프로세서가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동일한 오퍼레이션이 여러 개의 데이터에 동시에 수행이 되는 경우를 이제 벡터 프로세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나오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스칼라 연산 하나를 더해서 스칼라 값 두 개를 더해서 스칼라 값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이런 순차적인 모델에서 보는 관점이라면, 이 데이터 패러럴을 지원하는 벡터 프로세싱에서는 하나의 그 어떤 스토리지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벡터의 형태로 들어와 있고,
동일한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5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벡터 프로세싱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SIMD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SIMT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스레드에서 스레드를 개념을 이용한 이제 것이 쿠다이고, 쿠다 아키텍처를 우리가 심트 아키텍처로 말씀드렸죠. 아까 그래서 스레드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차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심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만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스레드들이 예, 작은 스레드들이 GPU의 작은 코어에 매핑돼서 수행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우리가 심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 각각이 스레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저기서 시퀀셜, 그리고 데이터 패러럴, 그리고 스레드, 멀티 트레딩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이와 같은 C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루프가 2개 있죠? 더블 루프. 그래서 총 8번의 루프가 돌아가면서 연산이 수행될 거예요. 그죠? 8번. 2 곱하기 4. 그래서 8번의 연산이 8번의 루프가 수행이 되겠죠. 자, 이걸 어셈블러로 코드를 풀면은 요 부분 여기 요 어떤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서 값을 증가시키는 그 부분이 요와 같이 어셈블러로 표현이 될 거예요. 특정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서 그 레지스터로 값을 로드하고 그 다음에 로드된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R0에 놓고 R0를 다시 그 읽었던 메모리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명령어가 8번 반복이 되는 거겠죠. 요 인덱스나 이 오프셋을 바꿔가면서 연산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메모리 어레이의 주소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요 베이스 어드레스라든가 아니면 오프셋이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연산이 수행될 거고, 본질은 요 부분이 8번 수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명령어가 이제 이런 명령어가 수행되는 구조를 보시면 글로벌 메모리가 있고, 글로벌 메모리에는 A라는 어레이 값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A 어레이의 주소로부터 값을 읽어서 레지스터에 놓고 값을 읽어서 레지스터에 놓고 어, 그다음에 이제 ALU 연산을 통해서 읽어온 레지스터 값과 이제 1값을 상수값을 더해서 더한 값을 다시 레지스터에 집어넣고 그 레지스터 값을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시퀀셜한 프로세서에서 벗어나서 심드 연산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심드 연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나오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심드 연산을 이미 잘 옛날부터 과거에서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SSE, MMX, AVX라는 기술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AVX라고 부르고요. 굉장히 와이드한 그 데이터 저장수에다가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하나 동일한 연산을 적용해서 한꺼번에 많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벡터 프로세싱에서는 일단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하나를 읽는 것이 아니라 4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각각의 레지스터로 읽어서 읽고, 각각의 동일한 연산을 여기로 이제 연산에 들어가는 제어 신호는 아마 동일하겠죠. 동일한 연산이어야 되니까요. add면 add, 빼기면 빼기, 동일한 연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연산이 들어가고 동일한 싱글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고 멀티플 데이터에 대해서
더하기 1이라는 연산이 수학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 최종적으로 다시 업데이트된 그 값을 다시 메모리 쪽으로 다시 저장을 하면 연산이 끝나겠죠. 이 경우는 한 번에 4개의 연산이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연산이 수행되기 때문에 어, 아까 봤던 그 부분 요 요쪽 이너 루프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번에 수행됐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쪽 부분 이제 벡터 연산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컴파일을 해보면 벡터 연산을 지원하는 프로세스에서 이 부분을 이제 컴파일을 해보면 아마도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컴파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상 여기는 시작 주소 이제 i가 정해지면 그 시작 주소로부터 4개의 데이터를 읽어서 어, XMM0라는 멀티플 데이터가 패킹된 형태의 레지스터로 읽어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는 어, 4개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로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레지스터에는 굉장히 특별한 레지스터인데 심드를 지원하는 특별한 레지스터인데 요 레지스터에는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데이터에다가 이제 XMM1을 값을 이제 더해서 그 결과를 XMM0에 이제 넣어야 하는데 요 XMM1에는 어떤 값이 가 있냐면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제 가정하는 거냐면 여기에는 이런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데이터다 1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1, 1, 1, 1이 들어가 있는 거고 add ps 연산을 통해서 더하면 아까 읽어온 메모리에서 읽어온 4개의 연속 값에다가 연속적인 값에다가 각각 1을 더해서 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 값이 이제 다시 여기 저장되겠죠. 이게 이제 그죠? 그리고 일씩 증가된 값을 다시 메모리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 경우에는 요 세 개의 명령어는 이전에 봤던 스칼라 연산이 아니라 벡터 연산이기 때문에 한 번에 4개의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 내부 이 더블 루프에서 내부 이너 루프가 요와 같이 벡터 연산을 통해서 수행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포 루프가 하나만 존재하는 형태로 이제 수행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는 그런 종류의 이제 벡터 연산이고요. 이제 보시면 실제로는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이러한 레지스터들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자, 그리고 벡터 연산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서 그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면 일단 여기서 글로벌 메모리에서 4개의 데이터가 요 move up ps라는 move ups라는 그 명령어를 통해서 4개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보면은 레지스터가 4개로 구분되어 있지만 요 레지스터 4개가 사실은 요게 요 통합된 레지스터가 x m m 제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로드가 수행되면 이 부분이 수행되면 메모리로부터 4개의 명령어가 한꺼번에 읽혀지고 그 다음에 add ps라는 벡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에 add 1을 더하라는 이제 동일한 연산이 동시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레지스터에 저장될 거고 최종적으로 이 4개의 값을 포함하고 있는 XMM0라는 레지스터 값들이 다시 메모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요런 경우를 이제 벡터 프로세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서
멀티 스레드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많이 이전에 봤던 구조인데요. 벡터 프로세서를 여러 개 넣은 것이죠. 현존하는 GPU는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멀티 프로세서를 갖고 있고, 내부에는 여러 개의 코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코어가 4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4개의 코어를 포함한 멀티 프로세서가 2개가 있는 그런 GPU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조 하에서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그러면 GPU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GPU.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각각의 여기 각각의 이런 각각의 코어에 이제 스레드가 할당이 되어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로 여기에는 스레드 1 이렇게 스레드라는 여기선 스레드가 이제 그 락스텝으로 동작한다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 요 한 MP에 포함된 스레드는 동일한 스텝으로 항상 동일한 포렌 카운터를 가지고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락 스텝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후반부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좀 더 확장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하나가 아까 MP라고 불렸죠? 멀티 프로세서 쿠다. 여기도 제로, 여기는 MP 1. 네. 코어 제로, 코어 1, 코어 2, 코어 3, 코어 제로, 코어 1, 코어 2, 코어 3 각각 MP마다 4개의 이제 코어가 할당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각각의 MP에 있는 코어가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쉐어드 메모리들이 이제 SMP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여기서 처리되는 데이터와 여기서 처리된 데이터를 동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기서는 이 멀티 프로세서 내부에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메모리를 이용해서 서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봤을 때 GPU 칩이라고 하면 GPU 칩이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이제 GPU 메모리가 되겠죠. GPU의 글로벌 메모리가 되겠고, 이제 이렇게 크게 묶으면 이게 GPU 보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GPU 보드가 이제 여기 보면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또 자세하게 여기 PCI 익스프레스가 있어서 이제 CPU와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연산을 하고 다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요거가 이제 벡터 프로세싱의 구조이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GPU 구조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하나의 코어에 해당하고 요 코어에 스레드가 각각의 코어에 스레드가 할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수많은 스레드를 통해서 아주 많은 스레드가 병렬로 처리되면서 초병렬성을 갖고 연산을 하게 되고, 그러한 초병렬성을 통해서 우리가 스루풋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좀 더 본질적으로 CPU와 GPU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GPU와 CPU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CPU는 지금껏 어, 소수 스레드의 성능을 극한으로 올리기 위해서 아키텍처가 변해 왔었죠. 실상으로는 이제 그 CPU에서의 바틀넥은 메모리였기 때문에 메모리 오프칩 메모리를 접근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온칩 메모리로 캐시를 올려놓고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읽어와서 데이터의 로컬리티를 활용하면 성능을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GPU 같은 경우는 수백 수천 개의 코어를 통해서 병렬성을 극대화하고 이런 병렬성을 통해서 스루풋을 올리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PU를 우리가 부를 때는 이제 스루풋 오리엔티드 프로세서라고 부르고요. CPU를 말할 때는 소수 스레드의 레이턴시, 즉 시작부터 끝나는 그 시간을 압축하기 위한 프로세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턴시 프로세서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 레이턴시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스루풋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파티션해서 어떤 부분은 CPU에 할당하고 어떤 부분은 GPU를 할당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히트러지니어스 컴퓨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PU는 레이턴시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구조이다. 네, 어떻게 하냐? 주로 이제 캐싱의 방법, 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 스칼라라든가 뭐 파이프라인 기술이라든가 아웃 오브 오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수 스레드의 레이턴시를 아주 작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GPU는 그에 반해서 이제 매시블리 패러럴 멀티 스레딩을 통해서 메모리 접근도 이제 접근 시간도 감추고요. 요 하이드 레이턴시 감추고요. 그다음에 아주 수많은 스레드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단위 시간당 처리되는 타스크의 양을 크게 증가시킨 것이죠. 단위 시간당 처리되는 처리량을 우리가 이제 스루풋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측면에서 GPU는 굉장히 최적화된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통상 이제 CPU에서 타스크 스위칭을 할 때 타스크 스위칭에 오버헤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얀색 부분이 이제 수행하고 데이터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시간, 그다음에 다시 시행하는 레디 투 준비되었을 때 준비된 시간을 이제 포함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태스크를 처리하다가 데이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뭐 메모리를 갔다 오든지 이렇게 해서 갔다 오고 또 처리하다가 또 메모리를 갔다 옵니다. 이렇게 또 다시 처리해요. 근데 갔다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뭐 T2가 뭐 급하다고 얘기를 해주면은 여기서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겠죠. 새로운 스레드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CPU에서는 이런 콘텍스트 스위칭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오버헤드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였듯이 이제 빨간색으로 마킹된 오버헤드가 콘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가 꽤 크죠. 그죠? 반면에 GPU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콘텍스트 스위칭을 최적화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콘텍스트 스위칭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수행 시간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없죠. 그리고 아주 많은 스레드가 수행됨으로써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워프라는 이제 이렇게 스레드의 모음인데요. 스레드가 막 수신되고 얘가 데이터를 기다려야 돼. 그럼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스위칭.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이제 W2라는 그룹 오브 스레드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다음 기다리고 있던 스레드들이 바로 수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GPU는 노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GPU는 계속 얘 수행하다가 얘가 대기할 것 같으면 다른 스레드의 그룹을 수행하는 것이죠. 또 수행하다가 얘가 이제 대기하게 될 것 같으면 바로 바꿔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점이 뭘까요? 그만큼 스레드가 많이 있어야겠죠. 많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숨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GPU는 많은 스레드를 통해서 메모리 접근이라든가 데이터 접근 시간을 이제 감출 수가 있고 더불어서 많은 스레드를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스루풋을 극한으로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GPU와 CPU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성능 향상이 과거에서부터 과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제 2006년, 2005년, 4년을 기준으로 해서 GPU의 성능이 극한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CPU는 굉장히 세츄레이션 되고 있겠죠. 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100배 이상의 성능이 차이 난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면 GPU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CPU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GPU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시브리 패러렐 스레드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그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워크로드의 병렬성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GPU가 성능을 극한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것이지, 병렬성이 없는 워크로드에 대해서 GPU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GPU 이게 좀 굉장히 요즘 잘 나가는 GPU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GPU에 얼맞는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GPU에서 최적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굿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잘 GPU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뭐 그 한 예로는 이제 메디컬 애플리케이션 부분에서 영상 처리 그리고 어, 이제 어, 영상을 복원하는 작업이 이제 굉장히 대병렬성이 높은 타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GPU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과거에 조그만 회사랑 작업을 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하드웨어로 만들었던 그런 작업들을 GPU로도 충분히 하드웨어 못지않게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드린 거고요. 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GPU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그 장점은 프로그래머블에 있다. 프로그래머블에 있다. 과거의 고성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전용 칩, 에이직이라고 부르는 전용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에이직 칩으로 만들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던 것이죠. 전력 소모 측면에서도 그렇고 성능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했었고, 또 어, 반면에 이제 CPU에서 소프트웨어를 처리하는 것은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얼마든지 태스크가 바뀔 수 있었기 때문에 유연성이 높은 반면에 성능은 굉장히 낮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ASIC과 CPU 사이에 우리가 FPGA라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이제 칩과 DSP 같은 전용 프로세서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FPGA 같은 거는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할 수 있었는데, GPU는 어, 소프트웨어로 코딩을 하면서, 즉 유연성이 높으면서도 어, 성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GPU가 고성능 시스템 설계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어, 이렇게 GPU가 고성능 시스템을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각광을 받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FPGA 그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안 되겠다, 위험하다, 자기 회사의 위협감을 느끼고, 그러면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픈쉘 같은 것들로 코딩을 했을 때, GPU를 코딩을 했을 때, 네가 그 오픈쉘로 GPU를 코딩했다면 그 코드를 그대로 FPGA에도 적용해서 어, 사용하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도 만들어서 FPGA 회사들이 이제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자기가 만든 칩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팔기 위한 전략인 것이고요. GPU가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GPU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코딩 코드들을 바로 FPGA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오픈CL 코드를
FPGA로 변환하는 그런 툴들도 FPGA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FPGA를 만드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래머빌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C 언어 같은 것들로부터 바로 FPGA로 이제 합성하는 회로를 유도하는 그러한 툴들도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로 이제 우리가 HLS 하이 레벨 신세시스라고 부릅니다. HLS 자이링스라든가 인텔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